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예, 대표님 이번 주에도 댓글에서 대표님한테 묻는 글들이 많습니다. 예, 예. 네, 그 먼저 소개하는 댓글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매주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음주 후 대리기사로 차를 이동할 수 있는지요? 일반인들 대리기사 이용하는 것처럼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가능하십니다. 택시 대리 운전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 식으로 해서 문의를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예, 이건 가능하시고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알아둬야 할 상식인데요. 택시도 대리 운전을 불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 여부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는 요즘은 대리 기사분님들이 본인 보험들을 다 들어놨거든요. 대리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택시에 들어져 있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은 되지 않고 사람 다친 것은 120만 원 선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고, 만약에 1급 상해를 입혔을 때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네, 대표님 이 댓글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택시 그러면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 없는데 대리기사를 통해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대리 기사가 왔을 때 택시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냐 이걸 따지는 거죠. 네. 택시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이유는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 대리 운전을 하기 때문에 택시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네. 만약에 개인 택시를 좀 장기적으로 대리를 시키려 그러면은 그때는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택시 양수 조건하고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이 대리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음주했을 때 대리하고는 별개예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개인 택시 신형 스포티지 가솔린차로 생각 중인데요. 연 5만 킬로 운행한다 치면 LPG 차와 연료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세히 통계 내서 해본 건 없는데요. 스포티지 휘발유 차량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부가세나 특수세 자체를 면제받지 못하고 일반 조건으로 똑같이 차를 사시는 거예요. 다만 취득할 때 취득세만 2.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LPG 단순 비교해보면 LPG가 좀 경제성이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LPG가 경제성이 좋죠. 지금 LPG는 1,000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휘발유는 1,600원이니까 더블스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LPG가 훨씬 유리하죠. 네. 왜 요즘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이 신형 스포티지 이 가솔린차 같은 그런 SUV 차량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가요? 요즘 스포티지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본인이 평소에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던 차가 SUV 했을 때는 본인이 운전하는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선호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손님을 모시고 이동할 때는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다 그래요. 일단은 고가 높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신 승객분들은 모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스포티지를 많이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휘발유 차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분은 그 관계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휘발유 차로 선택하게 시게 되면은 특수세 면제도 안 되고 부가세 환급도 안 됩니다. 네. 이분은 지금 개인 택시를 하려고 하는데 스포티지 같은 SUV 차량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LPG 차량까지 하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휘발유 차량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법인 1년, 개인 1년 경험상 택시 쉽지가 않아요. 체력 관리 잘해야 하고 경력 2년 차라 노하우도 없어 콜 위주로 하긴 하는데 남들 놀 때 일하는 게 힘들긴 해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2년 차니까 한참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예, 예. 택시를 2년 정도 했으면은 경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택시 시스템이 수도권은요 거의 다 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만 잘 받아도 일정 금액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노하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루는 시간을 늘려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거지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본인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라고 봐요. 네. 예, 예. 이분도 택시를 해보니까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느끼셨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택시 하시는 기사분님들이 쉬는 날을 정해놓고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늘 좋은 채널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사업 시작 시 전체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면허값 플러스 중개료 비용, 택시 구매 비용, 택시 구매 시 세금 내용, 택시 내외 영업에 필수로 부착되는 동반 시설비,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전체 기타 비용, 예산 비용을 준비코자 하니 개인 택시 영업을 위한 순서대로 자세한 안내 도움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대표님 인천 개인 택시를 기준으로 면허값하고 중개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인천 개인 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면허권 값은 1억 2,400만 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중개 수수료는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건 시대별로 다 틀려요. 100만 원 받는 도시가 있고 150만 원 받는 도시가 있는데 인천은 50만 원 정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택시 구매 비용 그랬는데 이게 택시 그 차량 구매 비용 같아요. 그건 얼마나 들까요? 택시 차량 구매 비용은 차종별로 다 다르죠. 소나타급이 있고 그랜저급이 있고 그러니까 소나타급으로 계산했을 때 2,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추후에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택시 구매 시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택시 구매 시 세금은 차량 가격의 2.2%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택시 내외 영업에 필수로 부착되는 동반 시설비는 얼마나 들까요? 메타기가 들어가는데요. 미터기는 전 차주가를 승계해서 쓰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20만 원 정도 나중에 추가됩니다.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전체 기타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면허권 값 플러스 조합 가입하는데 135만 2천 원, 보험료 1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수수료 그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네. 개인 택시 사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많이 들죠. 예,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대구는 기본요금 상승 후에 하루 30 찍기가 소레짐, 법인 12시간 기준 이랬습니다. 대구가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고 나서 30만 원 찍기가 좀 소홀해진가 보네요. 일하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일하는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올라서 좀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넘버값이 가장 저렴한 도시예요. 요즘 대구도 매물이 좀 딸려가지고 넘버 가격이 소폭 상승 예정인 지역이에요. 예. 네네. 다음 댓글은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준비 중인데요. 제가 예전에 보복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 택시 면허 취득에 제한이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을 봐야 되거든요. 언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 그걸 기간을 보셔야 되고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형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이분은 상당히 고민이 됐나 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 그 쟁점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 대표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한번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시기심 많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냥 본인이 못하거나 싫으면 안 하면 그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은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기사분님들을 비하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법인 택시 쪽이나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 택시도 하나의 직업이고 하나의 1인 1사업자예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는데 비하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죠. 네. 예, 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개인 택시 하시던 분 개개인이 옛날에 했던 개인 택시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퀄리티들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퀄리티 좋으신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계세요. 네. 예. 보통 사람들이 무시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1인 1사업자고 본인이 사장인데 왜 무시를 해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세상에 진상들이 일이 많은지 길 좀 돌아간다고 몇백 원 더 나온다고 진상짓 하는 손님들의 몇 번 당하고 나면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현타가 오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손님마다 본인 가는 목적지를 기사분님들보다는 손님들이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좀 먼 거리를 갔을 때는 기사분님들 임의대로 가지 마시고 꼭 승객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드릴까요? 해서 승객분 의견을 따라가야 되면은 좀 그 금액이 더 나와도 절대 얘기 제기를 않는데 만약에 기사분님들 임의대로 갔을 때는 평상시에 기사분님들은 많이 그 길을 다녀서 많이 숙지해서 알지만은 승객분은 그 길로 생선길로 가게 되면은 돈이 더 나왔다고 얘기하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사분님들은 좀 먼 거리 갔을 때는 승객분 의사를 좀 들어보고 운전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힘내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개인 택시는 최고입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시설은 제한돼 있으니까 인력이라도 늘려서 주말 공휴일까지 돌리면 안 되나? 교육 시간도 야간까지 해서 4일 만에 끊어버리면 현재 인원의 2배는 교육 가능할 듯 이랬습니다. 이거 개인 택시 양수 교육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수 교육이 기간이 너무 길죠. 4박 5일이면은 거의 일주일을 묶어 놓는 건데 그만큼 일주일 안에 효율적인 무슨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 좀 너무 기간이 길다고 봐요. 그리고 운전 면허증 땄을 때 기본적인 교육은 다 지참이 됐잖아요. 네. 택시 운행에 대해서 안전성만 강조해서 다시 택시를 몰고 시내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측정만 끝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건강한데 뭘 조건을 더 많이 붙여서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었는지 택시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 안 하고 별도의 교육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4박 5일씩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뭐 그러면, 좋은 장비 예. 보여주고 실습시켜주고 막 그러면 좋긴 좋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적체되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계속 예, 얘기하는 예. 거죠. 그죠? 다음 댓글은요. 18분 40초쯤 말씀하신 내용 문의드립니다. 2021년 양수교육 받고 거주지 관련 문제로 택시 구매를 못하는 바람에 당신은 교육 효력 3년이었는데 경과하여 이번에 다시 접수하여 당첨되었는데 다음 교육 때 핸디캡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교육 접수를 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은 다음 교육 접수했을 때 당첨될 확률에서 차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핸디캡을 준다는 건데 이분은 당첨되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은 뭐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불이익 없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요. 양수도 교육받고 25년 12월이 3년 되는데요. 올해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받지 않으면 취소된다 해서 양수를 고려 중인데요. 현재 회사 직장 생활 중인데 요즘 주 4.5일 근무다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개인 택시도 꾸준히 할까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회사가 근무를 평생 보장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건 개인 택시 겸직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보면 그거 어느 게 주 사업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개인 택시는 여가 생활을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고 개인 택시 하나만 하라고 정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는데
지자체에서 그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개인 택시를 팔든지 회사를 종료하라고 나중에 권고 조치가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한쪽 사업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직장을 다니시든지 직장을 관두고 개인 택시를 하시든지. 네. 예, 예. 이분은 현재 회사 직장 생활 중이니까 개인 택시를 양수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그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서울 개인 택시 하려면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나요? 저는 주소는 서울이 아닌데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용 차량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경력은 서울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타지에 살면서 서울 택시를 운영했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받되 추후에 개인 택시를 살 때는 주소지를 서울로 일단 옮겨야 돼요. 서울로 옮겨서 인허가 과정이 끝나면은 다시 본인 사시는 주소로 옮겨갈 수 있어요. 사용 본거지를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 넣고 본인 주거지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용 차량을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 양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예, 문제 없습니다. 단 이제 양수할 때 주소지를 그리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서울로 옮겨야 돼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월 말까지만 식당 자영업을 하고 올해 6월 초에 개인 택시 양수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사업자가 겹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간이과세제가 되는데 이건 세무서별로 지식이 없어가지고 겸직을 안 해주는 세무서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가능하십니다. 며칠 전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시는 우리 젊은 층이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간이과세를 못 내준다고 해가지고 못 냈는데 이건 다시 의의를 제기해가지고 간이과세를 만들었어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간이과세가 돼야만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특별소비세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반 사업자로 출고하게 되면은 특수세나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제 발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분은 한 달 겹치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상관이 될까요? 없습니다. 네, 예.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음 댓글은요. 전남 광주는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을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 댓글의 취지는 아마 개인 택시 양수할 때 어디로 가야 되냐 뭐 그런 예, 취지 예. 같아요. 저희가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광주 개인 택시 조합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모범업체 한 곳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은 조합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예. 네네. 조합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제일 정답이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조합 택시도 30개월, 36개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하면 경력 인정받아서 양수교육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협동 택시를 조합 택시로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이것도 영업용으로 똑같이 조건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지역마다 기간이 좀 다르죠. 네. 인천 같은 경우는 36개월인데 30개월을 인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요건만 맞으면 가능하세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하면서 가족 요양보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가능하십니다. 개인 택시 하시면서 가족 요양 보호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네. 다음 댓글은요. 장사는 아파도 일해야 하지만 개인 택시는 아프면 한 달 쉬어도 된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게 뭐 개인 택시의 장점이겠죠? 그러면요,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1인 1사업자니까 본인이 쉬는 날을 정할 수도 있고, 본인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일을 안 했을 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근데 서울 개인 하려면 실거주 기간 규정이 있나요? 인천 서식 중인데 서울 개인을 하고 싶은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에 1년 살았던 경력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경력만 있어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1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예. 이분은 지금 서울 개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서울도 1년이고 인천도 1년이고 그런가요? 예, 예. 네.
그럼 이분은 인천 사시니까 뭐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가지고 1년을 뭐 그쪽에서 사셔야 되겠네요. 그 방법도 있고 서울에서 법인 택시를 1년 하셔도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살면서 택시보다 좋은 직업 늘렸습니다. 택시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무슨 떼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잔돈품 만지면서 속 좁아지는 직업이면은 틀림없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할 거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할 거 없어서 개인 택시 좀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남을 비하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분은 택시 하시는 분 푼돈 만진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얼마나 큰 목돈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비하하는 댓글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요 택시도 1인 1사업자고 개인 사업인데 왜 비하를 해요?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러는데 잔돈푼이나 만진다고 하면 이분은 잔돈푼 안 만지는 큰 돈 만드는 직장을 다니시면 되고 그런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기사분님들 열심히 일하는데 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뭐 그걸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본인 의지에 달렸지만 개택은 직업관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젊은 진상들에게 욕먹으면 현타 오고 보복, 난폭 운전 당하면 억울한 사고 피해도 크고 아무나 하는 일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가장 제가 강조하는 말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해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면은 개인 택시 못 해요. 손님한테 받는 스트레스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해서요. 저도 6년 동안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도 직업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좁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다 보면은 서로에서 서로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건강 관리 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예요. 예. 다음 댓글은요. 모르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푼돈이 어딨노? 한 번 타면 10,000원에서 몇십만 원 받는데 열심히 하니 600에서 1000 정도 올라오네요. 코피 터질 정도 아닙니다. 이만한 직업 없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푼돈이나 만진다고 그러고 남의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면은 이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긍정적이 좋아요. 이게 어떻게 푼돈으로 비교를 하시냐고요. 이분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만큼 일을 해서 이런 보람을 찾는 건데 푼돈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얼마나 큰 목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남의 직업에 대해서 비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 택시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직업이 천태만상인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은 직업이 개인 택시인데 푼돈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그에 대한 뭐 반대 댓글 같아요. 택시보다 좋은 직업이 당신을 필요로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댓글 났습니다. 반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님. 법적 문제, 생존권 문제, 넘버 재산권 문제, 사고 문제, 일자리 문제 등등. 중요한 건 재산권 침해하는 행위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자율주행 택시 그에 대한 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예, 맞는 얘기고요. 자율주행 택시는 좀 지켜본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한강에서 무슨 뭐 수상 택시 얘기도 하고요. 드론 택시도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산업화 될까? 저는 의문이에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을 당겨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나 또는 무인 택시가 나오더라도 그게 현실에 적용될 때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존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다음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 댓글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서울 택시 면허입니다.
고양시에서 개인 택시 하려면 고양시 택시 면허를 또 취득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고양시에서 택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그 지역 지리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분은 그냥 지리시험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호화제 애독자입니다. 개인 택시 준비 중인데요. 스포티지 가솔린과 LPG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 중입니다. 년 5만 킬로 운행한다면 연료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는 큰 차이가 안 나면 가솔린으로 갈 생각인데 대표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LPG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LPG는 전용으로 개발돼서 나오는 거 있고, 지금 휘발유 차로 스포티지를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휘발유 차량으로 택시를 뽑으면 일단은 특수세 면제가 안 되고 부가세 면제도 안 됩니다. 네. 연료비 차이도 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많이 운행하지 않아도 LPG하고 휘발유 가격은 더블이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냥 LPG 차량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